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와, 오늘 한국 증시 정말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정말 뜨거운 하루였죠? 네, 정말 대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상승장의 배경이 된 시장 마감 브리핑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뭘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맥점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뒤흔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 역시 정부 발표였죠. 네, 맞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대주주 기준이요.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잖아요. 네, 시장이 정말 오랫동안 주목해온 이슈였죠.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공식 발표가 딱 나오니까 시장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매년 연말만 되면 이 기준 때문에 세금 피하려고 주식 막 던지고 그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소위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라고 하죠. 이게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곤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점도 긍정적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투자 심리 개선에 아주 크게 작용했어요. 뭐랄까, 시장의 오랜 족쇄 하나가 풀린 느낌? 그 결과가 바로 지수에 나타났군요. 코스피가 0.35% 올라서 3,407.31. 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네, 코스닥도 만만치 않았죠. 0.66% 올라서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중 최고치이기도 하고요. 와, 10거래일이요? 대단하네요. 거래대금도 코스피 13조 원, 코스닥 8조 원이면 양호한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투자 심리가 그냥 안심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환호에 가까웠다고 봐야 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아, 누가 사고 팔았는지요?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샀어요. 오늘도 한 2,667억 원 순매수했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양도세 이슈가 외국인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였나 봐요. 그렇죠.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1,377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그럼 기관은요? 기관은 양쪽 시장에서 다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1,376억 원, 코스닥에서 373억 원 순매도했는데요. 아, 그런데도 지수가 올랐다는 건 외국인이랑 개인이 그 매물을 다 받아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수세가 그만큼 강했다는 증거죠.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도 명확했죠. 고객 예탁금이 하루 만에 1조 8천억이나 늘었다고요. 네, 총 7,28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7,280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다는 점도 중요하죠. 코스피는 483대 399, 코스닥은 748대 882. 아, 코스닥은 하락이 더 많았네요. 네,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748개, 하락이 882개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10일 연속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야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은 워낙 많이 올라서 약간 숨고르기 하는 종목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호재가 있을 때 관련주 상승 탄력을 더 강하게 만들죠. 돈이 몰리는 곳으로 더 몰리는 현상,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돈이 몰렸는지 그 열기의 핵심 테마들을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양도세 이슈의 직접적인 수혜주들이겠죠? 네, 그렇죠. 증권, 금융, 지주사 이런 종목들, 소위 밸류업 관련주라고 불리던 저 PBR 주식들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주주 기준 유지 소식은 특히 이들 저 PBR 주식에 강력한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연말 매물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한 거죠. 단순히 세금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을까요? 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가치주들이 풍부한 유동성과 정책 기대감 속에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 재평가요? 네, 예를 들어 농심홀딩스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30% 급등했죠. 와, 30%요? 네, 그리고 현대 GF홀딩스 11.93%,
HD현대 10.64% 같이 지주사들도 10% 넘게 올랐고요. NH투자증권 플러스 5.35%, 하나손해보험 플러스 6.63%, 우리금융지주 플러스 3.1% 같은 금융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네요. 이게 그냥 단기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시장의 무게중심이 진짜 이동하는 신호탄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게 바로 앞으로 지켜봐야 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역시 반도체였죠. 여기는 좋은 소식이 두 개나 있었잖아요. 네, 겹호재였습니다. 8월 ICT 수출 데이터가 엄청 좋았고 또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전망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고요. 정확합니다. 두 소식 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첫째, 8월 ICT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만 1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작년 같은 달보다 27%나 늘었죠. 와, 27%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인데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을 거다. 이런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개별 기업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진 거네요. 네, 바로 그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관련주들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테크윙이 오늘 21.76%나 급등했던데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테크윙이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HBM, 그 고대역폭 메모리 전용 검사 장비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네. 이건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니까 시장 반응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테크윙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HBM이라는 명확한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냥 반도체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진짜 기술력이 있냐 이게 중요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업황만 좋다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기술 우위를 점하고 실제 성과로 연결시키는 기업이 더 주목받는 겁니다. 후성도 오늘 20% 넘게 올랐던데 여기도 HBM 관련인가요? 후성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반도체용 특수가스도 있지만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또 최근에는 냉매 수요 증가 얘기도 있거든요. 여러 모멘텀이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 플러스 1.46%, SK하이닉스 플러스 0.76% 같은 대형주들도 오르고 솔브레인 플러스 7.64%, CG트로닉스 플러스 20.00%, FST 플러스 9.86% 같은 소재 장비주들도 다 같이 강했네요. 반도체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개별 기업의 스토리나 세부 분야에 따라 상승률 차이는 꽤 컸죠. 투자자들이 더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테마는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이건 정부 정책 발표랑 직접 관련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아, 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여기서 로봇 산업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크게 늘리고 산업 현장의 로봇 도입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죠. 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이건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서 정부가 로봇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분출된 거죠. 그 결과 TPC 플러스 29.83%랑 TPC 글로벌 플러스 29.78%가 나란히 상한가를 갖고 네, 두 종목 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휴님롯 플러스 20.36%, 로보스타 플러스 15.08% 같은 전통적인 로봇주들도 급등했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업체인 SM코어 플러스 10.65%, 이삭 엔지니어링 플러스 10.14% 이런 곳들도 다 같이 올랐네요. 범위가 꽤 넓어요. 네, 관련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그냥 로봇이라고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주가 반응이 좀 달랐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점이죠? 예를 들어 한라캐스트 플러스 29.94%는 특정 회사에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고요. 모델솔루션 플러스 15.89%는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K 휴머노이드 연합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호재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제 로봇 분야도 그냥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어떤 로봇인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해지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연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규제 완화라는 정책 지원에다가 실제 산업 현장 도입 확대, 그리고 기술 발전,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확실히 요즘 관심이 뜨겁긴 하죠. 네. 물론 이런 기대감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기술이 인구 구조 변화나 생산성 향상 같은 우리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군요.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으니 변동성은 좀 주의해야겠네요. 네, 그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오늘 오는 테마들을 보면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관련 방역이나 대체 육류 테마가 잠깐 움직였고요. 네, 그런 뉴스도 있었죠. 또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영국 기업 인수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국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지들도 좀 올랐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네요. 그렇죠.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모두에게 따뜻했던 건 아니죠. 명확하게 소외되거나 오히려 하락한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차별화가 꽤 뚜렷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어떤 테마에는 돈이 확 몰렸지만 다른 테마에서는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어떤 섹터들이 좀 부진했나요? 대표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안 풀리면서 특정 프로젝트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관세 문제 때문이었군요.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주들도 비슷합니다. 대미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유럽 쪽 판매량이 줄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자동차도 부진했군요. 또 있나요? 해운 테마는 주요국 8월 해상 운임지수가 하락했다는 데이터가 좀 부담이 됐고요. 원자력 발전 테마는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서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같은 날 시장 안에서도 국제 통상 문제, 산업 업황, 정책 불확실성 같은 각기 다른 이유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정말 명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조금 더 보면요. 앞서 얘기한 주도 테마 외에도 그냥 그 기업 자체의 호재로 움직인 경우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오늘 상한가 플러스 29.90% 갔는데 이게 모회사인 코오롱이 완전 자회사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M&A 기대감이죠. 네,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도 많았죠. 또 한스 바이오메드는 신제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하고 AU 브랜즈는 글로벌 매장 출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시장을 입체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죠. 거시적인 요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본 양도세 유지나 규제 완화 같은 톱다운 방식의 동력이 있는가 하면 개별 기업의 실적, 신기술 개발, M&A, 신사업 진출 같은 바텀업 방식의 주가 동력도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톱다운과 바텀업이 같이 작용하는군요. 네, 오늘 급등주 리스트를 보면 그 다양성이 잘 드러나요. 앞서 언급된 종목들 외에도 G2G 바이오는 개발 중인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이 부각됐고 KBI 메탈은 그룹 차원에서 미국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HRB 이노베이션은 자회사의 하남제 임상시험이 순조롭다는 소식이 각각 주가 상승이 이유가 됐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비만 치료제, ESS, 항암제 임상까지. 그렇죠.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시적인 시장 방향성도 읽어야 하지만 동시에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성장 모멘텀도 꼼꼼히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한국 증시의 뜨거운 열기 속을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들렸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728조 원이 넘는 풍부한 유동성도 상승에 힘을 보탰고요.
하지만 동시에 통상 문제나 업황 부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섹터도 분명히 존재했고 시장 안에서의 차별화도 뚜렷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 정책 변화,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산업 규제 같은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책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수출 데이터 같은 거시경제 지표,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같은 기업 레벨 정보, 테크윙의 HBM 장비 성능 통과나 한라캐스트의 휴머노이드 부품 납품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술 사업 성과 소식까지, 이런 서로 다른 성격과 레벨의 정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시장과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볼 수 있었죠. 정말 다양한 정보의 조각들을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와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로봇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네, 로봇 테마요? 이게 과연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에 그칠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장기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생산성도 정체되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로봇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면 이런 흐름이 앞으로 여러분의 관심 분야나 일상생활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기회나 또는 도전 과제를 던져주게 될지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